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실 텐데, 그렇게 더더욱 이 독서와 관련해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읽기가 즐거워요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이제 아이들 독서 능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읽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요, 실은 이거를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독서 맹학에서부터 독서 독립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는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독서 능력 발달 단계에서는 독서 맹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학에서부터 이제 독서 독립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험을 보게 되죠? 네, 수능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것은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거죠.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독서 독립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상황에 필요한 도서를 스스로 선택해서 읽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과연 어떤 책이든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책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수학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이라는 걸 치르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가운데 독서 독립기가 되어서 정말 독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봤을 때 아주 조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 독립기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독서 능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독서 능력 발달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시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독서 맹학기는 출생부터 유치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직접 경험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경록 교수님의 독서 능력 발달 단계에다가 여기 보시면 위에 좀 붉은 활자로 된 이 부분은 청경록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독서 능력 발달 단계예요. 거기다가 저희 하누리 연구소에서 그 시기에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혀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일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기심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호기심을 학습 흥미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연계된 그림책들을 보고 그냥 그림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놀이나 또 조작 활동을 통해서 그 그림책에 있는 내용들을 활동 중심으로 한번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감각이 쑥쑥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가장 질문이 많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어릴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떤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의 피드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점점 질문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4학년쯤 되면 질문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질문을 통해서 받아본 피드백이 안 좋은 경험들도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뭔가 자아가 강하게 싹트면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구박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질문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굉장히 질문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언어 감각도 쑥쑥 자라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성어나 의태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가 주룩주룩, 똑똑똑 이런 이제 우산 속은 엄마 품속 같아요.
빗방울도 들어오고 싶어? 두두두두 야단이지요. 두두두두 이런 어떤 의성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히고 뭔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자꾸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시고 확인성 질문을 이렇게 하고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 점점 책이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책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많이 읽어주고 또 그림을 보면서 아이 스스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태어나서부터 유치원을 마치는 이 시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독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독서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 아이들은 전생애를 봤을 때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독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혹 이제 읽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고 나서 읽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읽기는 글자를 깨쳐서 읽기가 시작되면서 읽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읽기는 듣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나중에 읽기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입문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독서 입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 흥미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읽기가 필요한 시기다 그랬는데요. 음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보통 6살에서 7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깨치고 들어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지금 독서 지도를 한 지가 제가 94년부터 한우리 일을 하면서 독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간의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도 또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숙제를 이제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책을 그냥 읽어오세요가 아니고 소리 내서 읽어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소리 내서 책을 5번 읽어왔나요? 몇 번 읽어왔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개 푹 숙이고 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왔어? 그럼 아니 선생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소리 내서 못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네? 엄마 때문이다. 맞습니다. 왜 엄마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소리 내서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속으로 읽어라, 묵독해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소리 내서 책을 읽게 되면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게 되죠. 그래서 한 권을 읽을 때 눈으로 읽게 되면 2권, 3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많은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 내서 읽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도 소리 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6학년 아이들도 때로는 소리 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어른이 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다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조금 적게 읽더라도 또박또박 읽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소리 내서 읽기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문장의 구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하고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활용에 대한 흥미와 능력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이 시기에 많이 확장을 해둬야 그 확장된 어휘를 가지고 3, 4학년 때도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5, 6학년 때 학습 능력하고 연결이 되고, 또 5, 6학년 때 학습 능력은 결국은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1, 2학년 때 모국어 읽기 능력, 모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읽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4학년, 5학년 때 학습 능력이 결정이 되고, 4, 5학년 때 학습 능력이 요즘은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보지 않지만 중학교 2학년에 딱 시험을 보면 결국은 그 능력이 중학교 2학년 성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이 어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수능 성적과 그다지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한 30여 년간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계속 교육에 몸담고 일을 해왔는데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옆집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못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0.1% 뭐 1%도 안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1, 2학년 때 모국어 읽기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 5학년 때 학습 능력 그리고 4, 5학년 때 학습 능력이 거의 변함없이 중2 성적 그리고 중2 성적이 거의 변함없이 수능 성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렇다면 결국은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1,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모국어를 유창하게 읽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야 조금 나중에 글밥이 많은 책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표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를 우리는 기초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에 있어서. 독서의 기초기능을 익히고 이제 학습 독서가 시작되는 시기가 비로소 3, 4학년이 되면 학습 독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해독에서 독해로 나아가는 시기이다. 해독과 독해는 다른 거 다 아시죠? 네, 해독을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책을 잘 읽었다, 읽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방되고 난 후에 우리 국어교육의 최대 목표는 우리나라 문맹률을 낮추는 거였어요. 이때는 해독을 독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독만을 독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독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우리는 우리 선조 훌륭한 그 임금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쉬워요. 외국인한테도 평균 48시간을 지도하면 한글을 읽고 쓰고 하자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깨치는 건 빨리 깨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읽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지만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성인, 모국어, 독해율도 낮은 나라예요. 우리한테 생각할 거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얘기거든요. 문맹률도 낮은데 성인, 모국어, 독해율도 낮더라. 이거는 성인들 가운데에서 읽기가 안 되는 성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글자는 읽는데 읽어도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소통하고 할 수 없는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성인들이 많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독해로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시기고 이때는 이제 조금 묵독의 비중을 높여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관계라든가 또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고 읽고 정리하는 활동을 해봐도 모방하겠고 그 다음에 교과 연계 도서를 읽고 배경지식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독해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독서를 통한 사고 기능과 기초 독해 기능을 기르는 시기. 독서의 효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 능력이 향상돼야지만 아이들이 학습으로 연결을 했을 때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사고 기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켜 볼 수 있는 향상시키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습 독서가 가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독보다는 독해에 중점을 이제 더 확실하게 둬야 되고 또 독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배경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과학이나 역사에서도 뭐 세계사까지도 한국사뿐만 아니라 또 인물 고전 이런 독서를 심화 있게 하고 심도 있게 하고 자기 독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우리는 고급 독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고급 사고 기능과 비판적인 어떤 사고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이제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휘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고급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워지는 교과서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휘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독서 시간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이 독서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어, 수학, 교과 과목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독서를 겨우겨우 학교에서 내주는 필독서 그 정도 읽고, 그것도 다 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엄마가 읽고 써머리 해놓은 거를 읽는 아이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읽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것은, 자, 갈매기의 꿈을 읽히면 갈매기의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이들한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건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그 내용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교과서에 실린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지문, 그 많고 많은 소설 중에서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서 그게 가장 우수한 작품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작품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작품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작품을 읽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엄마가 다 읽고 우리 아이 시간 없으니까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줄거리 요약해서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 독서 능력 향상에 그다음 도움이 안 되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조금 못 읽더라도 덜 읽더라도 아이 스스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키워진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독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자 하는 부분이 2단계에서 독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전략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독서 시간을 확보를 해서 독서를 좀 했던 아이들은 2단계에 이제 읽게 되는 동서양 고전이라든가 명작이라든가 사상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무리 없이 읽겠지만, 만약에 이 시기에 독서하고 조금 벗어나고 멀어진 아이들은 이 단계에서 읽어야 될 이런 책들을 스스로 읽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요, 구멍이 한 번 이렇게 딱 나면 그거를 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읽어야 될 책들을 꼭 읽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독립기가 고등학교 2학년 그 이후를 우리가 독서 독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상황에서 도서를 스스로 선택해서 읽고 또 그것에 관해서 자기 필요에 따른 책을 골라서 읽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우리 교육 환경하고 연결해 봤을 때 입시하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만 하겠죠. 입시하고 무관하게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이 시기에 대한민국 아이들 중에 책을 읽을 아이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진로와 연결된 책을 읽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서 매각에서부터 독서 독립기까지 이걸 우리가 독서 능력 발달 단계로 보는 이 아래 부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상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자 보세요. 이제 유치원 출생에서부터 유치원까지는 처음에는 사물 그림책,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사물에 관해서 이제 뭐 자동차, 기차 하면서 사물 그림책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짤막짤막한 줄거리가 스토리가 있는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글, 그림책이나 전래동화나 창작동화나 이런 책들을 이제 여기서 또 보기 시작해서 쭉 보다가 그 다음에 인문기가 되면 인문기 2학년 말쯤 이제 들어서서는 정복을 읽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나 역사. 그런데 이 시기의 역사라는 것은 통사 개념의 한국사나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2학년에서 또 3학년 초반, 3학년 말까지, 3학년 때까지는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통사 개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짤막한 인물 이야기라든가 또는 일화 중심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읽혀보다가 4학년 말이 되면 빠른 아이들은 이때부터 통사로 한국사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서 능력이 아직 자기 학년 수준보다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통사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통사라는 건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되어서야 4학년이 되어서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이 싹 튼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사 개념이 역사는 이제 4학년 말에서 시간 개념이 싹 트는 4학년 말에서 5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3, 4학년 기초 기능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말에서 5학년까지 한국사를 읽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정도가 되면 빠른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세계사로 나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급 독해기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그래서 한국 단편문학들을 읽기 시작하고 또 중단편 문학들을 읽기 시작하죠. 조금 빨리 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5, 6학년 때부터 한국 단편문학들을 이렇게 조금 읽혀서 같이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수학이나 또 이런 영역들은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도 풀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일명 천재니 영재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문학은 우리 사람 사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유정의 본범이라든가 동백꽃 정도를 이해하려면 뭔가 사랑이 무엇인지, 남녀간의 그 묘한 느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막 하나게나마 좀 깨우치고 있어야, 깨닫고 있어야 그런 작품들을 읽었을 때 온전히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너무 많이 선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 단편문학이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 시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전략기부터는 동서양 고전이나 명작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가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독서 능력 발달 단계를 어머님들이 좀 아시고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선에 와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뭐냐면요. 아이들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5학년인데도 독서 능력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모든 아이들한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발달 단계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아이는 조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특별한 경우다고 생각이 되시면 또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느 지점에 독서 능력 발달 단계가 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독서 활동을 전중후 활동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독서 활동 그러면 독서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독후 활동을 우리 아이한테 시켜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자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까? 네, 독후 활동. 네, 책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책을 읽어오지 않은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책을 안 읽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바빠서 책 읽기 숙제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해제 강의를 좀 해주시고 책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독서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을 못할 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후 활동보다는 어찌 보면 독서 전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서 전 활동을 하는 방법은 이건 외에도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몇 가지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나눠보기에는 너무 이 양이 방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독서 전 활동의 어휘 지도를 해야 돼요. 어휘 지도는 후 지도보다 전 지도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헐롤 날아간다는 본정생 선생님이 엮으신 우리 옛날 그 그림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전래동화를 이제 본정생 선생님이 엮으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시골 마을 외딴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데 이제 어느 날은 할머니가 배 한 피를 할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이거를 장에 가서 이야기한 자리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옛날 전래동화이면서 그림동화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통 1학년 아이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 필, 한 자리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특히 전래동화는 저학년들이 많이 읽는데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어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휘 지도가 사전에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어휘 지도를 먼저 하고 그 책을 읽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책 속에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를 알아야만 그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어휘예요. 그러면 그 어휘 지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핵심어 같은 어휘 지도를 먼저 하고 책을 읽히면 아이들이 훨씬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지도 방법은 사전 찾는 방법도 있고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고 내용을 한번 유추해보자 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독서전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내용 예측하기가 있습니다. 제목과 표지. 제목과 표지를 보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 것 같으니 이 표지의 이 그림은 지금 어떤 그림일 것 같으니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으니 라고 미리서 동기부여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가지고도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책을 읽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KWL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된 것을 표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읽기 전 활동을 할 때는 그 표에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먼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옆에다가 다시 적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훑어읽기. 그러니까 책을 꼼꼼하게 읽기 전에 먼저 목차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듬성듬성 한번 훑어읽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학년인데 책 내용이 우리 아이한테는 어렵다 싶은 내용이 숙제로 나왔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먼저 한번 책을 다 읽어보시고 발단 부분의 이야기까지만 한번 책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소설을 읽을 때 발단을 못 넘겨서 책장에 안 넘어가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만 읽으면 전개부터는 이야기가 쉽게 이렇게 가속도를 내면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책 표지를 가지고라도 한번 그냥 넘겨서 본문부터 읽지 말고 책 표지의 그림과 속지가 어떻게 어떤 색상으로 꾸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함께 같이 아이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그 책에 대한 흥미가 훨씬 높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중활동. 이건 이제 읽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 중활동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모르는 어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어휘가 많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쭉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체크만 해두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 골랐던 그 체크해둔 어휘를 따로 찾아보게 하는데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을 때는 또 그 책을 다 온전하게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활동에서는 이제 문맥 속에서 그 어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긋기. 색펜을 사용해서 밑줄을 긋는데 요즘 아이들은 책을 너무 곱게 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볼까 그러고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책을 더럽게 보면 안 된댔어요. 그런데 책이라는 건요. 어떤 책이든지 아무리 그 책이 비싼 책이고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요. 책 자체로 있을 때는 그냥 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거를 내가 읽었을 때 책으로서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도 긋고 옆에다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용하면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라든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색상을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게 우리는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빨간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 그럼 다음에 그 책을 또 넘겼을 때 아 전에 빨간 밑줄이 그어진 내용을 두 번째 읽었더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 파란 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이 온전히 나한테 다가와서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읽기. 이제 읽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상상하며 읽기라든가 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될지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보고 또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읽는 과정 중에도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어보고 이런 이제 독서 중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활동 독서 후 활동. 책 읽고 나서 우리 아이하고 무슨 활동을 하지? 이 독서 후 활동도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그리고 말하고 쓰고 책 만들고 전부 표현 활동이죠.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도 우리가 표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기, 주로 저학년들이 많이 하는 그리기. 그런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1학년 아이하고 책을 읽고서 자, 책을 다 읽었으니까 편집봤지? 재밌지? 읽었으니까 네 느낌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래? 자, 느낌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래?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느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까만 별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감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독서 감상화를 그릴 때는 저학년 아이들한테는요. 중학교 1학년은 네 느낌을 선과 색으로 표현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느낌이라고 묻기보다는 장면으로 많이 물어요. 가장 슬펐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야? 가장 기뻤던 장면은?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그 중에 어떤 한 장면을 꺼내서 생각을 하고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자 그러면 왜 이 장면을 가장 재밌었던 장면으로 그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감상화를 그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또 책 표지를 다시 그려보자. 이 책 표지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 표지를 다 그림으로 책 표지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표지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가장 재밌었던 장면을 친구들 앞에서 1분 스피치 해보자. 뭐 30초. 이게 1분 누가 말 못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오면요. 1분 스피치를 시키면 처음에는요. 25초, 30초. 겨우 그걸 얘기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수업을 하고 1분 스피치를 연습을 해야 이제 1분 정도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해본다거나 또는 줄거리를 말한다거나 또 인터뷰 형식으로 등장인물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책 만들기도 있습니다. 좋은 문장으로 책갈피 만들기도 있고 책갈피 좋은 문장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코팅을 해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이런 것들은 흔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애들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책 다시 만들기. 책 만들기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쓰기예요. 그래서 쓰기는 뭐 별도로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다 못할 부분이지만 등장인물이나 작가한테 편지를 써보게 한다거나 또 독서 일기를 쓰게 한다거나 등장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 등장인물이 겪은 하루 동안의 일, 그날 그 페이지의 일을 가지고 그날 하루에 일기를 써보게 한다거나 또 뒷이야기를 쓴다거나 독서 감상문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쓰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서 활동은 독서 전, 중, 후로 나눠서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한테는 독후 활동보다는 독서 전 활동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독서 전 활동을 잘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책을 읽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독후 활동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활동이든지 다 엄마는 관찰자, 지시자 이 입장이 돼서 하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엄마가 항상 조력자이면서 같이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뒤에서도 이제 그 질문 부분에 제가 답을 하면서 나중에 묻고답하기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가족들이 다 특히 아빠가 아이들의 독서 영역에서 좀 같이 참여를 하시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20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지만요. 정말 독서 능력이 출중하고 독서 수업 시간에 내준 책 읽기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아빠가 이 수업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아이들 독서 수업에 뭐 엄마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모가 함께 온 가족이 책을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글을 써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르는 어떤 방향과 또 독서 전주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